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3일 금요일 오후 3시 58분입니다. FOMC와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 발표로 인해서 금리가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때문에 증시가 탄력적으로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몇 주간 이어오던 그런 흐름이 이제 전부 다 뒤집혀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증시로 보면은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굉장히 탄력적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난 혹은 2거래일 혹은 3거래일째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오면서 다들 이제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에 대한 피로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슈팅에 관한 이거 슈팅이 아니겠느냐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지난번에는 너무나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락이 둔화되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표현을 지금까지 드렸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작 2, 3거래일밖에 안 올랐지만 이게 워낙 좀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또 그리고 추세적인 하락 중에 워낙 급하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상승이 좀 둔화가 되는 그런 순간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증시의 상승이 좀 둔화되는 게 자연스러운 자리고요.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리의 하락도 지금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왔어요.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 3거래일 동안 이 움직임이 너무 좀 단기적으로 과했기 때문에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이 추세에 반하기 때문에 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증시는 하락하던 도중에 반등을 한 거기 때문에 어딘가 저항에 걸릴 수밖에 없어서 대부분 다 지금 저항의 영향권에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상승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금리도 이 상승 추세 중에 이제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금리도 이제 어딘가에 보면 지지선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력들이 이제 걸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매물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의 하락이 둔화되고 증시의 반등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상승의 흐름, 증시의 반등, 금리의 하락이 끝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더 지속될 수도 있고, 낮은 확률이지만 이제 둔화되지 않고, 이런 흐름이 둔화되지 않고 더 계속 간다면은 여기서부터는 계속해서 급등의 흐름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증시의 상승이 둔화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오늘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왔다, 좋다, 그렇게 하면 또다시 급등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고요. 금리가 여기서 또다시 급락을 더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증시의 반등이 둔화되고 금리의 하락이 둔화되는, 흐름이 둔화되는 게 자연스러운데, 여기서 뭔가 이제 힘이 또 추가적으로 개입하면서 이 흐름이 더욱 지속이 된다라면 이게 이제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급등락을 또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깜짝 급락, 혹은 증시가 지금은 이제 천천히 올라가는 게 이제 증시의 상승이 둔화되는 게 자연스럽지만,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또 깜짝 하락도 사실 기대할 수 있긴 합니다. 깜짝 하락도 기대할 수 있다. 금리의 깜짝 급등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제 근데 깜짝 급등, 급락 이런 걸 또 기대할 수 있긴 있는데, 이게 이제 근데 좀 힘이 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증시가 또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이렇게 많이 급등했던 이 강력한 매수세를 어쨌든 본 거잖아요. 강력한 매수세를 봤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증시가 하락한다라고 해도 이게 좀 껄끄러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강력한 매수세를 보였는데 지가 하락을 하면 얼마나 하락할 수 있을까, 얼마나 잘 하락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자리인 거고, 금리도 그래요. 금리도 여기서 만약에 오른다면 또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긴 한데, 그래봐야 금리가 지난번에 제법 많이 떨어지더라, 지난 2, 3거래일 동안 금리가 폭락하지 않았냐, 다음번에 또 올라갈 때는 이 매도세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라갈 때 이제 좀 답답해지는 그런 흐름. 그래서 이제 좀 굉장히 좀 그런 어떤 강력한 어떤 방향성이 작용하던 그런 때가 끝나고 이제 좀 답답해지는 그런 순간에 전반적으로 또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또 다시 이렇게 답답한 순간이, 말씀드렸다시피 매매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답답한 순간이 사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숨죽이고 계셨던 분들, 이제는 조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제 생각엔 그렇다고 당장 오늘 밤에 뭐를 하고 그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그냥 편안하게들 그냥 보내시면 될 것 같고, 뭔가 만약에 이제 어떤 시장이 또 기회를 준다라면은 아마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증시의 급등 혹은 금리의 급락 이런 게 끝난 건 아니니까, 아직 어떤 변곡의 신호 이런 건 등장한 거 아니니까, 어떤 신호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움직여도 늦지 않으니까,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신호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확인하고 이래저래 하면 결국 다음 주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당장 뭐 지금 뭘 할 건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뭐 전략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 신나게 올랐죠. 오늘 제가 봤던 조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제가 봤던 좀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원화 자산 초강세를 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원화 자산 초강세, 물론 뭐 증시를 보면 이제 증시 상승률을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야, 전 세계가 전 세계 증시가 1% 2%씩 오르고 있는데 코스피가 오늘 코스피 종합이 1.08% 올랐다. 이게 무슨 원화 강세냐? 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원화자산 강세냐, 말도 안 된다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환율 쪽을 보면은 조금 오늘 좀 일관적으로 좀 재밌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달러 인덱스부터 볼게요. 일단 모든 환율의 기준인 달러 인덱스를 좀 먼저 보자면, 달러 인덱스 특별한 움직임 없었죠. 그냥 뭐 특별한 날이었나요? 그냥 일상적인, 그냥 적당한 변동성의 박스권 내에 있는 특별한 일 없는 평상시의 날이었다. 제가 맨날 보는 뭐 달러하고 위안화, 그 위안화 환율 뭐 보시면은 특별한 일 없었죠. 그냥 변동성 죽인 상태로 박스권에서 조용했다. 또 그리고 뭐 엔화도 그렇습니다. 엔화도 지금 보시면 뭐 특별히 뭐 150엔 정도 지키면서 그냥 특별히 큰 움직임은 없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모습인 거죠. 오늘 환율 시장 특별한 일 없었다. 근데 이제 오늘 원화 자산만 특별히 좀 강력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뭘 볼 거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환율 볼 겁니다. 원달러 환율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이 오늘 엄청나게 급락을 했다. 이걸로 보는 게 더 좋죠. 원달러 환율은 오늘 21원 급락을 했다. 선물 차트 기준으로 해서요. 21원 급락했다. 21원 굉장히 많이 급락한 거죠.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가 일단 깨졌습니다. 뭐 물론 이 자리가 또다시 저점이 돼서 이렇게 해서 또다시 뭐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도 있긴 있는데, 일단은 이 오늘 확실히 중요했던 저점 자리들을 다 낮추면서 직전 저점 이런 자리까지 확실히 붕괴를 시키면서 어쨌든 저점이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일단 명목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끝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인 의미는 뭐 이제 굉장히 답답한 이제 혼조한 구간으로 이렇게 좀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관점일 것 같은데, 명목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상승 추세를 끝냈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추세, 이렇게 해서 올라오던 이 상승 추세 있잖아요. 이거를 끝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 대표적으로 보면 좀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다른 것도 그렇죠. 다른 통화와도 한번 좀 비교해 볼까요? 위안화 원화, 요렇게 환율을 봐도 오늘 원화 강세가 특별히 좀 눈에 띄었다. 오늘 그죠? 위안화 환율도 이렇게 됐다. 이거는 CNY KRW 그죠? 그리고 다른 것도 볼까요? 엔화와 원화를 비교한 것도 그렇다. N1 환율이라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이거 879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엔화 진짜 일본 여행 가기 너무나 좋은 때인 것 같아요. 환율만 보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 사실 뭐 특별히 그렇다고 이게 이상한 거냐?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특히 엔화 환율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이런 명확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이 워낙 오랫동안 박스권이었죠. 엔화 환율이요. 한동안 뭐 920원에서 한 897원 뭐 이 정도 사이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정직하게 이렇게 잘 그리고 있었는데요. 이게 6월 달부터 시작된 박스권이니까 5, 6개월 박스권이었어요. 오랫동안 힘이 누적이 되었었는데 결과적으로 박스권 중간 자리를 자꾸 넘지 못하더니 붕괴가 되는 자연스러운 모습. 5, 6개월 동안 누적되던 힘이 댐이 붕괴됐다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댐이 무너지니까 물이 콸콸콸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다.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은 들죠. 야,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더군다나 요즘에 그 일본 경제도 제법 좋다라고 하는데, 뭐 환율이라는 게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뭐 경제가 좋냐 안 좋냐, 이 나라에 비해서 이 나라의 경제가 좋냐 안 좋냐, 또 금리차 등등 여러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은, 야, 지금 이 879원이라는 이 값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는지는 솔직히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야기가 좀 샜는데,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 원화의 강세가 특히 눈에 띄었다라는 겁니다. 유로화와 비교를 해도 오늘 그 굉장히 유로화와 비교해도 원화의 강세가 굉장히 오늘 돋보였다는 겁니다. 물론 다 이유는 있어요. 기술적으로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닙니다. 이 기술적인 이런 움직임들은 이렇게 원화의 초강세를 좀 미리 좀 예견을 했었고, 제가 이런 걸 이제 맨날 안 보니까, 이런 건 여러분하고 맨날 안 보니까, 하여튼 어쨌든 근데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원화 초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왜 그렇겠냐라는 생각을 이제 우리는 좀 여기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달러 인덱스, 어떤 오늘 환율 시장에 특별한 일은 없었다. 그냥 오늘 원화가 엄청나게 강했다. 원화가 오늘 엄청나게 특별히 다 강했는데 왜 강했냐? 뭐 제 생각엔 이렇게 투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원화 자산의 특징이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주식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원화 자산의 특징은 횡보하다가 한 번에 이제 시세를 주는 게 그런 특징이긴 하거든요. 특히 뭐 코스피를 갖고 뭐 설명을 해드려 보자면은, 대표적인 코스피 원화 자산 코스피는 항상 이렇게 빌빌빌빌빌 하다가 한 번에 확, 빌빌빌빌 하다 한 번에 확 이렇게 시세가 눌렸다가 확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의 이런 원화의 특별한 강세는 결국 저런 투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닌가. 어떤 지금 사실 불안감이 확 사라졌죠. 이제 금리가 무려 2거래일 동안 급락을 하면서 이제 금리 5%는 이제 거의 뭐 고점 나왔지,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에 환호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위험자산 선호에 대한, 이제는 주식해도 된다, 뭐 이런 위험자산 선호, 어떤 그런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이 극에 달하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오늘 특히 원화의 강세, 그런 걸로 표출이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런 원화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대표적인 이제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증시가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맨 처음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2, 3거래일 동안 슈팅을 좀 보이고 있다. 증시가 2, 3거래일 동안 금리도 이런 모습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오늘 더해서 이 원화까지 오늘 초강세를 보이는, 모든 통화에 대해서 초강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으니까,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조만간 어떤 변곡을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장에 시장이 언제나 그 긍정적인 회로로 돌리고 있는데, 이 긍정적인 회로가 너무 좀 단기적으로 과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이런 원화 강세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생각보다 이게 다시 분위기가 좀 급속히 좀 어두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고요. 이게 그잖아요. 이게 단기적인 이런 움직임들, 제가 최근에 계속 단기적인 이야기만 좀 집중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야기해봐야 뭐 2, 3거래일, 뭐 3, 4거래일 이 정도 단위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즘은요. 근데 이제 이게 요즘 이 단 몇 거래일 사이에 투자 심리가 그냥 극과 극을 오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CNN Fear and Index 이런 걸 보면은 아마 뭐 아직도 Fear 단계에 있긴 있을 거예요. 아직 좀 이제 익스트림 Fear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많이 못 올라오긴 했을 텐데,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런 움직임을 보면, 최근 2, 3거래일 동안의 이런 움직임은 뭐 거의 다시 그냥 막 잔치상, 거의 뭐 잔칫날 분위기 정도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FOMC 회의 직전까지만 해도 우리 이 순간 10월 말, 10월 마지막 주까지만 해도 초상집이었죠. 이거 망한다, 이거 금리 5.5, 금리 6, 금리 7% 간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명하게 나돌았는데, 단 며칠 만에 갑자기 너무 모두의 시선이 좀 너무 긍정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역발상의 아이디어 정도로 이런 시장의 환경을 좀 활용하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타이밍은 아직 어떤 신호는 등장하지 않은 거죠. 그죠? 역발상의 아이디어만 살짝 좀 가지고 계시고, 아직은 움직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움직이려면은 뭔가 물증이 나와야죠. 그죠? 뭔가 차트에 자국이 나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데, 아직 그런 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신호를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인데요. 달러를 매수하시고 싶으시면은 장대 연봉의 끝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계속해서 저와 영상을 이제 오랫동안 시장을 같이 봐오고 계신데, 항상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이 장대 연봉의 끝을 잡으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죠? 여기서 뭔가 양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뭔가 좀 매수세가 보이고 나면, 이게 뭐 하락이 멈추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뭐 매수를 해라, 이런 겁니다. 그죠? 근데 아직 그런 게 등장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근데 오늘 이런 움직임은 굉장히 좀 심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과 평상시 제가 보는 원달러 환율 일봉 차트를 조금 좀 많이 띄워놓은 부분인데요. 오늘 이제 이렇게 환율이 21원을 폭락을 하면서 21.6원을 오늘 선물 기준으로 폭락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은, 여기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은 너무 작게 돼 있어서 말로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격도입니다. 5일선과의 이격도를 이제 여기 밑에 쫙 띄워놨는데요. 오늘 이제 5일선과의 이격도가 어떻게 됐냐면은 98.22입니다. 98.22. 통상적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의 지난 뭐 한 10년 정도의 이렇게 역사를 쭉 보면은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놓은 자리가 98.4 정도 됩니다. 98.4 정도쯤 찍으면은 통상적으로 이 이격도가 다시 줄어들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오늘 98.2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원달러 환율은 많이 폭락을 한 셈입니다. 물론 이제 이격도가 줄어든다라고 해서 이게 반드시 다시 원달러 환율이 반등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격도가 줄어드는 건, 원달러 환율은 지금 오늘 종가에 그대로 있지만 5일선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격도가 좁혀질 수도 있는 거니까. 하여튼 근데 분명히 지금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때에 왔다라는 거를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좀 어쨌든 명목적으로 상승 추세는 끝났지만, 그래도 이 어느 정도의 상승의 기운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이 오래간만에 좀 의미 있는 급락이 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단기적인 매수세라도 좀 기대는 좀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자리는 뭔가 어떤 반전의 신호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정도는 뭐 조금 듭니다. 아직 근거는 없다. 근데 근거 확인하고 움직여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그래요. 뭐 지금 움직임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오랫동안 1356원을 못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달, 그죠? 여기서 한 달 가까이를 지금 저항을 누적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누적시켰던 힘이 단 하루 이틀 만에 지금 빡 쏟아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하락 에너지가 빨리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뭔가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런 건 역발상의 아이디어에 불과한 거지, 시장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제 앞으로 검증을 해 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확인해야 된다. 그죠? 확인하고 움직여야 된다. 뭐 하이닉스처럼, 그죠? 하이닉스 지난주에 폭락했었잖아요. 폭락할 때 아무 때나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양봉 나오고 나서 매수해라, 그죠? 양봉 확인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거, 그죠? 양봉 확인하고 나서 눌림시 매수를 해도 늦지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뭔가 이런 신호를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오늘 하여튼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좀 어떤 너무 단기적인 어떤 이런 흐름에 좀 어떤 끝판왕을 좀 보여주는 흐름이 전반적으로 좀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밤에 뭐 할 거냐, 당연히 뭐 오늘 밤에 할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오늘 낮에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권사를 좀 옮겨야겠다. 해외 주식 단타하는 그 계좌 증권사를 옮겨 먹어야겠다라고 아침에 좀 생각을 좀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옮기기로 하고, 다른 증권사에 또 계좌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뭐 해외 계좌 그죠, 있잖아요. 가상 외화 계좌 뭐 그런 거 받아놓고, 그런 조치를 좀 해놨고, 이제 어쨌든 어젯밤에 이제 채권 투자한 거 그거 손절해갖고 현금 달러 확보했으니까, 그 달러 또 다른 계좌로 이체하려면 또 몇 거래일 또 걸리죠. 그러니까 또 일단 또 기다려야 되겠죠. 뭐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일단 당분간 조용히 아무것도 매매 안 하고 일단 좀 지켜볼 생각이긴 합니다. 당장 그렇게 뭐 눈에 띄게 하고 싶은 것도 없긴 하고, 그죠? 딱히 뭐 눈에 들어오는 그런 뭐 투자에 뭔가 할 만한 게 잘 매력적인 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여기서 말씀드렸던 그거죠, 그죠? 여기서 만약에 증시가 다시 꺾인다고 한들, 지난번에 강력한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 좀 하락도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라고 해서 금리의 상승에다 또 다시 한 번 더 베팅하기는, 지난번에 금리가 빠졌던 게 또 너무 강력해가지고 이것도 또 조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젠 좀 금융시장이 좀 이제 혼란의 구간으로 좀 이제 들어가는 것 같다. 이제 방향 결정의 그런 순간이에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순간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방향 전환하고 있는데, 이제 좁은 박스권에서 답답하게 움직일 텐데 거기서 매매를 하겠다고 해봐야 인건비도 나오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좀 깔려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뭐 주봉이나 월봉 같은 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거긴 한데, 하여튼 이제부터는 조금 좀 이제 답답한 구간으로 좀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코스피 2008년 금융위기 때 보여드리면서, 봐라. 여기서 이렇게 쭉 빠졌다가 반등 나오고 쭉 빠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직전 저점 붕괴시켰는데 반등이 안 나오더라. 반등이 안 나오고 여기서 한 몇 주, 거의 한두 달 가까이를 여기서 또 반등을 못하고 빌빌빌빌 하더니, 그러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위기가 왔더라라는 걸 이제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었습니다. 이거 똑같은 걸요. 이제 코스피도 이제 세계 증시가 이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지금 그때와 비슷한 그런 자리에 온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때와 비슷하게 몇 주간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난 상반기 이거 그 코스피 주봉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어떤 이런 상승을 분명히 끝냈어요. 그죠? 오래전에 이미 상승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단위로 빠졌어요. 이제 하락 추세가 다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얼마나 회복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비리비리비리비리 하면서 이제 여기서 강력한 매수세를 이번 주엔 보여줬지만 여기서 이게 또 상승이 턱 막혀버린다. 여기서 빌빌빌빌 또 몇 달 한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대차게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나마 탄력적으로 올라오면 그래도 어떤 희망적인 박스권 시나리오나 혹은 뭐 상승 시나리오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좀 알 수가 없는 좀 그런 구간이 된 거예요. 여기서 몇 달 동안 여기서 한두 달 정도 기어가다가 또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뭐 또 올라가거나 하여튼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또 약간 좀 이제 방향성을 고민하는 그런 애매한 자리가 온 거죠. 확실히 지난번에 이 시원했던 이런 흐름은 이제 끝난 거고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고민하는 자리, 방향성 고민하는 자리에 변동성이 좀 줄어들 건데 이 답답한 과정 안에서 우리는 뭔가 중장기적인 포지션을 구축하면 좋겠다 말씀드린 거고, 이 와중에 뭐 매매하실 분들은 매매하시면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답답할 테니까 좀 큰 목표치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짜잘짜잘하게 좀 배트를 짧게 잡고 뭐 단타 하실 분들은 하셔도 뭐 되긴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그런 건 인건비가 나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뭐 눈에 보이는 뭔가 그런 아이디어는 없다. 이 정도까지 일단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있었던 일들 그냥 간단하게 이제 차트상으로 오늘 기술적인 흐름들만 좀 점검을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휴장, 일본 증시는 휴장이네요. 그거 패스하고요. 중국 증시부터 뭐 평상시처럼 하나씩 보고 그렇게 하고 마칠게요. 중국 증시 뭐 보시다시피 세계 증시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만든 저항 쉽게 죽을 생각은 일단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더 올라가겠다라고 시도하고 있는데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터치하냐 못하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여기가 중요한 자리죠. 지금 중국 증시도 결과적으로 지금 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어떤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저점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 변동성이 커졌으니까 이렇게 큰 범위를 갖고 여기서 고민하는 겁니다. 야, 여기서 이제 몇 달 동안 버티다가 코스피처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코스피 여기서 몇 달 동안 또 버티다가 푹 쓰러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버티다가 또 잘 올라올 수 있느냐, 이젠 좀 본격적으로 좀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구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일본 증시 오늘 휴장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뭐 이제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제 뭐 상승이 좀 둔화되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유럽 증시도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독일 증시가 어제 윗꼬리도 좀 살짝 달리고 하고 얘도 좀 이제 반등이 좀 둔화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가볍게 그냥 이 정도 봤고요. 미국 증시도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도 특별한 일 없으면 이제 상승이 좀 둔화될 거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애플 실적을 오늘 이제 증시에 본격적으로 반영을 할 거고요. 물론 애플이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3% 정도이지만은 하루 종일 마이너스 3%라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죠.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지표가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오늘 밤 고용지표 밤 9시 반인가 발표가 되는데 그 고용지표에 따라서 사실 뭐 지금 이 말씀드렸다시피 좀 혼란한 구간으로 이제 금융시장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용지표에 따라서 좀 그런 혼란함이 그래도 조금 그런 혼란함이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고용지표가 그런 혼란함을 완전히 깔끔하게 씻어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이 증시의 반발도 굉장히 크게 나왔고 이 금리의 반발도 채권 시장의 반발도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고용지표 그거 한 방으로 다시 이 모든 걸 뒤집고 다시 뭐 하락을 진행시키고 이거 조금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고용지표는 하여튼 중요한 거긴 합니다. 그래서 뭐 고용지표가 뭐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일단은 지금 움직임들은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늘 한국 증시를 좀 보자면은 한국 증시만의 그런 특별한 강세 현상이 나타났고, 야, 오늘 코스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를 엄청난 저항을 의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죠? 이거는 뭐 일봉으로 봐도 그렇고요, 뭐 분봉으로 봐도 그렇고 이게 뭡니까? 중요한 저항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였죠. 아침에 말씀드렸던 10월 4일, 5일 이때쯤 만들어놨던 이 자리가 320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오늘 320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에요. 시작부터 320에 박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굉장히 무거운 저항에 도전을 했는데 그렇게 무거운 저항에 도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엄청나게 매도세가 쏟아질 수 있는 자리거든요. 쿡 찌르면 매도세가 콸콸 쏟아질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보시다시피 그 매도세를 꾸역꾸역 이겨내고 그거를 다 또 받아내갖고 안 빠졌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긴 아랫꼬리가 달렸다. 분봉으로 본 건데요. 그래서 이건 뭐다? 추가적인 상승 혹은 매수세를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게 이제는 좀 상승이 이제는 좀 반등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좀 너무 많이 달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앞으로 좀 둔화는 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 그래서 지금 상황이면 뭐다? 이 반등한다고 여기서 또 상승으로 추격을 하고 이것도 또 이제 이것도 또 아닌 그런 상황이 또 된 겁니다. 예, 아무튼 지금 자리 반등시 매도 전략의 한국 증시는 정석적인 전략이고, 어디서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할지 이제 그 타이밍을 보시면 되는데 아직도 타이밍은 일단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신호가 등장할 때까지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되고, 그 뭐 코스닥도 그렇죠. 예, 코스닥도 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음봉이 나왔지만 이거 일단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세는 여전하다. 환율도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래쪽으로 가는 이 매도세가 여전히 강하다. 아직 매수세 확인하지 않았다. 야, 여기 121선에서 121선 터치하면서 아래꼬리 달리지 않았냐? 아직까지는 큰 매수세라고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정도는요. 그래서 일단 좀 기다려보자, 이런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다 봤죠? 예, 특별히 다른 거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다시 좀 혼조한 뭐 그런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금요일이네요, 그죠?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그럼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